이제 DSB 진폭 변조 기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B 변조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AM 변조기입니다. 메시지 신호 MT가 있고요. 이 MT가 있으면 CT, 캐리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C라는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고 주파수 FC를 갖는 코사인 신호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 신호를 메시지 신호와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한 신호 XT는 MT와 AC 코사인 2파이50t의 곱으로 나타나겠죠. 이걸 그냥 증폭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AM 변조기고 더블 사이드 밴드 DSB 변조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DSB 변조기는 DSB 다음에 SC, Suppressed Carrier, 뭔가 캐리어를 suppress, 눌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DSB SC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일반 AM 라디오 방송은 이 캐리어를 항상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DSB with carrier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캐리어 없이 한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DSB를 DSB SC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메시지 신호 MT의 스펙트럼은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베이스밴드 신호입니다. 0Hz 근처에 있고 낮은 주파수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음성 신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캐리어를 곱한다고 그랬죠. 캐리어는 코사인 2파이 FCT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코사인 신호기 때문에 오일러의 역공식 인버스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FC와 마이너스 FC에 따로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델타 펑션을 갖게 되죠.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이 캐리어 신호 CT의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CF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 두 개가 시간 영역에서 곱해지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콘볼루션이 되지요. 그래서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 특징에 의해서 원래 기저대역에 있던 이 MF가 마이너스 FC와 플러스 FC로 나눠져 가지고 나갑니다. 한편 원래 있던 전력은 반으로 줄어서 전력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DSB AM을 하고 나면 원래 있던 베이스밴드 신호가 마이너스 FC와 플러스 FC로 나뉘어져서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 되고 패스밴드 신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DSB 변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DSB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골든 디스크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멀리 가서 우주인이 받아보는 경우에 복구해서 지구를 이해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 신호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음성 신호 중에 전 세계 여러 말로 된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말로 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 MT를 사용하기로 하죠. 그걸 우리는 읽어드린 다음에 파형을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스펙트럼을 확인해서 기저대역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DSB 변조를 시킬 텐데요. DSB 변조를 시킬 때는 FC를 정해야 되겠죠. 캐리어 프리퀀시로 우리는 그냥 8kHz를 사용할 겁니다. 8000Hz입니다. DSB 변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8kHz, 8kHz에 해당되는 캐리어 신호 CT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요. 이 CT와 원래 있던 인사말 MT를 곱해서 DSB 신호 XT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XT의 파형도 그려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스펙트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파일을 매트랩에서 읽어드릴 때는 오디오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오디오 리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 속에 들어있는 신호와 샘플링 프리퀀시 값 fs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살짝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 신호 MT에 해당되는 거고요. 스펙트럼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밝은색, 노란색 쪽일수록 스펙트럼이 많다는 소리고요. 파란색일수록 스펙트럼 영역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안 할 때는 여기 스펙트럼이 별로 없다가 물론 0Hz 근처에 있는 이 자잘한 것은 노이즈입니다. 잡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높은 주파수 성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음역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에서 10,000Hz까지 10k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말들은 4kHz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그린 다음에 일부러 4kHz까지만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역시 4kHz 주변에 가니까 스펙트럼 성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매트랩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디오 리드를 통해서 korean.wave 파일을 읽어드렸죠. 사실 골든디스크에 있는 파일은 요 korean.au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웨이브 파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사운드 SC는 사운드 소리를 내라. 그런데 SC는 with scale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신호가 작더라도 충분히 크게 증폭을 시켜서 스피커로 내보냅니다. 이 사운드 SC에 S와 FS를 줘서 소리가 나게 합니다. 웨이브 폼을 그릴 때는 T라는 시간 신호를 만들어서 가로축에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TS라는 샘플링 주기를 만들어내고 신호의 길이 N을 알아야 됩니다. 0부터 N-1까지 0, 1, 2, 3, 4, 5, 6, 7, 8, 100개라면 99까지 가게 되겠죠. 거기에 각 샘플 사이의 간격인 TS를 곱하게 되면 실제 샘플마다의 시간이 됩니다. 플롯을 이용해서 어떤 시간에 해당되는 T하고 S를 그렸습니다. 한편 스펙트럼은 스펙트로그램으로 그리는데요. 이 S가 아까 읽어드린 신호고요. 그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에 따라서 프레 트랜스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잘라서 프레 트랜스폼을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샘플 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인 256입니다. 256 샘플을 잘라서 FFT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세로축으로 표시해 주게 되죠. 한편 256 다음에 이 128은 256 샘플씩 자른 것들이 중간 반씩 128씩 겹쳐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128이고요. 우리는 number of overlap sample, 겹쳐져 있는 샘플의 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숫자 256은 FFT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처음 있었던 256개의 샘플 값하고 똑같은 값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FS와 Y-액시스를 주는데 FS는 샘플링 프리퀀시였죠. 그리고 Y-액시스는 주파수를 세로축으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Y-액시스 명령을 주지 않으면 세로축이 프리퀀시가 가로축으로 됩니다. 이제 DSB 변조를 시키고 나면 저희는 캐리어 주파수를 8kHz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8kHz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8kHz를 중심으로 해서 스펙트럼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불러요. 더블, 둘, 양방향으로 사이드, 쪽, 양쪽으로 나타나는 밴드, 더블 사이드 밴드 AM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스펙트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있던 메시지 신호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소리를 들어보면 원래 있던 음성 신호보다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변조된 신호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다. 이런 일단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변조 신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S 원래 받아들인 신호와 코사인 2파이 ft 센터 캐리어 프리퀀시인 8000을 써가지고 코사인 신호를 만들었고요. 그 두 개를 곱했습니다. 여기에 점 곱하기를 쓰는 이유는 S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캐리어 신호가 벡터죠.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는 점 곱하기를 통해서 벡터의 엘리멘트끼리 서로 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변조는 끝나요. 그리고 시간 영역의 플롯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로그램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는 샘플로 y-axis를 주지 않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실제 실험하실 때는 이 줄을 제외하고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SB-AM 수신기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송신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캐리어 주파수를 그대로 오는 거에 곱해줘요. 그러면은 XT에는 뭐가 들어있죠?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들어있죠. 그런데 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돼요. 그 신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하고 나면은 여러분 삼각함수의 공식에서 아는 것처럼 DC 성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배의 주파수 성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 신호는 그대로 놔두고 높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LPF죠. 그래서 기저대역 신호만 베이스밴드 신호만 빼고 나머지를 제거합니다. 이래서 원래 보냈던 음성 신호 MT와 비슷한 신호를 복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수신기에서도 똑같은 코사인 2파이 FC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주파수도 필요하거니와 위상도 정확하게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스펙트럼 관점에서 DSB-AM 복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신 신호 RT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했죠. 그래서 그 원래 있던 XT에다가 코사인을 곱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이 나타나고 스펙트럼은 DC 성분뿐만이 아니고 2배의 캐리어 프리퀀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역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켜줘요.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통과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은 베이스밴드 신호만 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기에서 정확한 주파수와 위상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위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FC를 맞추는 것보다 위상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약간 위상 차이가 나서 세타만큼 위상 차이가 발생했다면 결국 로우 패스 필터링 후에 MT라는 신호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 신호는 아시는 것처럼 0일 때는 1의 값을 갖지만 2분의 파이면은 0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위상차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서도 거의 신호가 0처럼 신호가 아주 미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상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의 파워를 복구할 수 있느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상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Coherent Detection, Coherent Mod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하려면 우선 스펙을 정하고 필터를 설계한 다음에 그 필터를 다시 매트랩으로 가져와서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필터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T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4kHz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4kHz까지는 통과를 시키고 6kHz부터는 잘라버리는 아주 심하게 80dB로 감소시키는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때 FS 값은 오디오를 읽어드릴 때 썼던 그 FS 값 있죠. 그때 발견한 그 32,032kHz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나면 여기 파일 메뉴에 가시면 익스포트 필터, 개수 내보내기 또는 필터 내보내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HLPF로 매트랩으로 이러한 그 필터 개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리시버의 그 스크립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신 신호 X에 코사인 2파이 FCT를 다시 한번 곱해주고 그걸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봤고요. 로우패스 필터링 할 때 방금 디자인한 HLPF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필터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그 로우패스 필터의 필터 개수고요. 그 다음은 FR 필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을 써줍니다. FR 필터는 언제나 1입니다. 그리고 필터링 하려는 신호 Y입니다. Y는 아까 X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 거죠. 이래서 얻어진 복구한 신호 MT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시면 원래 인사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니까 8kHz 근처에 있던 스펙트럼이 0Hz 근처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졌죠. 그래서 0에서부터 4kHz에 원래 있던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DSB-AM 요약하자면 더블 사이드 밴드였고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복조를 할 때는 캐리어 주파수에 똑같은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곱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EFC 캐리어 주파수의 2배가 되는 성분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송신기하고 똑같은 캐리어 주파수와 위상을 복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신기는 트래킹을 해가면서 이 FC와 위상, 페이즈, 이 세타를 잘 쫓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AM 신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